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일주일 새 7.5% 넘게 오르면서 이제 2,200선에 육박했습니다.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대형 경기 민감주들을 중심으로 순환매가 이뤄지면서 이 코스피 지수 상승세가 점차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연 고점까지 95포인트밖에 남지 않은 만큼 추가 상승에는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 12배 수준으로 올라선 만큼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수급이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시장 움직일 이슈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최지성 부회장, 김종중 사장도 함께 구속심사를 받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흑인 사망 항의 시위와 관련해 수도 워싱턴 DC에 배치됐던 주 방위군의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모든 것이 완전한 통제하에 있는 만큼 방위군에 대해 워싱턴 DC에서 철수하는 절차를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펙과 10개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인 오펙 플러스 소속 23개 산유국 석유 장관은 당초 이달 말이던 하루 970만 배럴 감산 시한을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감산 할당량 10만 배럴인 멕시코가 이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면서 다음 달에 하루 감산량은 960만 배럴로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어제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국제유가가 당분간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 산유국 간 이해 상충, 재고 누적 등이 국제유가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급등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3% 이상 급등하면서 27,11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 시장도 함께 만나보시죠. 다우존스 지수가 27,000선까지 현재 회복한 상황에서 S&P 500 시장 지난주 금요일에 3% 가까운 급등 흐름 나타냈습니다. 이제 3,20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나스닥 시장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 이상 상승하면서 9,814점까지 오르면서 연 고점을 다시 한번 도달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5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있었습니다. 3% 이상 급등하면서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9만 원대까지 현재 진입이 된 상황입니다. 9만 4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 이상 급등하면서 66만 5천 원대 그리고 우선주는 2% 가깝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이 지난주에 4% 가깝게 급등하면서 금요일장 마감했습니다. 25만 6,5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시장 마감을 하고 난 이후로 공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860억 원 규모의 상품 공급을 계약했다라는 호재성 뉴스에 관련된 공시가 나온 상황이고요. LG화학은 4% 가깝게 급등했습니다. 43만 4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3% 이상 상승하면서 11만 원대 그리고 LG생활건강은 현재 10위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인데 이와 함께 카카오가 11위권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전체적으로 혼조를 나타낸 가운데 알테오젠이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12% 이상의 급등을 나타냈는데 전날 분식회계와 관련된 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했지만 이내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자릿수 반등으로 마감을 했고 시제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전체적으로 혼조 흐름 가져간 가운데 6위부터 10위까지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이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게임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 펄어비스 마찬가지로 2.5% 이상 급등하면서 20만 7천 원대까지 진입됐습니다. 이어서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 2%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 1,1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샌비트 타임존도 3% 이상의 급등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오미가사는 2% 가깝게 급등하고 있고요. 에메랄드 이더까지는 현재 혼조 흐름 나타냅니다. 네, 리플부터 모네로까지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현재 이 코인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랜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급등 흐름 이어갔습니다. 시장 분위기 짚고 이번 주 장 전략까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시장은 V자 반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금융시장과 실물시장 간 괴리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과 풍부한 유동성이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신흥국으로의 유턴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면서 이번 6월 FOMC에서 경기 부양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렸듯이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전체적으로 급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지수는 일주일 만에 7.5% 이상 급등하면서 이제 2,20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외국인 수급도 좀 개선되고 있고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뉴욕 증시까지 3대 지수가 모두 급등하는 흐름을 가져갔거든요. 지난주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 시장 흐름. 우리 시장은 물론 미국 시장, 유로존 시장, 어떤 한결같은 어떤 그 대형주 중심의 시장 상승 나타났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주간 기준으로 7.5%, 코스닥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4.99%, 5%의 상승 나타났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다우 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6.8%, 나스닥이 3.4%. 소위 말해서 이때까지
사실상 그 이전에는 기술주 중심의 어떤 그 시장 내에 V 반등이 나타났다라면 지금 현재는 소위 말하는 전통주들 그리고 시총 대형주들 중심의 어떤 그 시장 V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경제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코로나 백신에 대한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개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그 언택트 중심의 어떤 그 시장 상황들, 시장 그리고 바이오 중심의 시장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전통주 중심으로 그리고 그 시총 대형주들과 기술주들 간의 키맞추기 장세를 만들어가는 역차별화 장세가 한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시장 내 매우 중점적으로 그리고 매우 주요한 흐름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하게 눈치를 채고 앞으로도 시장 대응에 참고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죠. 특히나 이번 주에 있을 FOMC 9일 10일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FOMC에서도 어쨌든 지금 현재 계속 지속되는 유동성 장세, 유동성 확대에 크게 그 스탠스의 변화가 없으면서 다소간에 좀 미세 조정 양상을 보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전체적으로 지난주의 흐름과 이번 주의 흐름 맞춰 가시면서 투자 전략에 있어서 미세한 조정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경제 지표. 이때까지 상당 부분 위축 양상들이 벌어지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위축 양상들은 이미 시장 내 상당 부분 반영되었고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더 이상 시장을 크게 실망시키지는 않는 그런 상황들. 이 부분을 놓고 거의 뭐 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난주부터 사실상 서서히 그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그런 어떤 그 확신 또는 기대감이 상당 부분 확산되어지면서 경기 저점 통과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 시장에 바텀 아웃시키는 그런 투자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반응을 한 경기 민감 소재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서서히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좀 참고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악재 부분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 코로나 2차 확산 우려감 계속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최근 들어서 인도에서 사실상 코로나 발발 건수, 확진자 수가 하루당 10,000명 이상 증가하는 조금 좀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면서 코로나 2차 확산 우려감이 조금은 좀 시장 조금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2가지 요소가 이 부분을 크게 상쇄시키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누적 확진자, 신규 확진자의 수의 증가세 이 부분을 다소간 좀 상당 부분 상쇄시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미 2차 확산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미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매뉴얼을 이미 확보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 체계를 완성을 하였기에 사실상 지난 초창기와 같은 엄청난 혼란 이런 부분들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 자신감이 시장 내에 배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려가 부분은 미중 갈등 부분이 되겠죠. 여전히 시장 내에 잔존하고 있는 그 갈등 양상. 지난주엔 랍스터 가지고 이제 그 얘기가 조금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은 중국을 넘어서서 유로존까지도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은 사실상 그 상대방에 미국을 제외한 그 상대방에 있는 나라들은 조심스럽게 그냥 크게 더 확산되어지지 않는 분위기에서만
사실상 그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수준에서만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와 연관된 그런 선거 어떤 그 여론을 전환시키기 위한 여론 전환용 어떤 그 재료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은 이미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 이 부분은 갑자기 시장 내에서 사라지지도 않을 뿐더러 갑자기 시장 내에서 크게 부각될 가능성도 상당 부분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어떤 그 텐션 상태로 그대로 한 11월 정도, 11월 3일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그때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해 두시고 그렇지만 또 모릅니다. 트럼프 뭐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뭐 예상이 안 되는 그런 캐릭터의 그 대통령이기 때문에 실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엔 두시되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은 대통령 선거 용도로 전략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12개월 선행 PER로 우리나라 12배를 넘었고 미국의 S&P 500은 22배를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 블룸버그 기준은 더 심하게 넘어서 있죠. 왜냐하면 각자의 지평하는 그 통계를 나누는 어떤 그 유니버스 소위 말하는 그 12개월 이상 EPS를 전망하는 기업들의 숫자, 그 풀이 다르기 때문에 선행 포워드에 대해서 포워드 12개월 선행 PR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풀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기업에서 선정하는 어느 업체에서 선정하는 선행 포워드 선행 PR은 12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기업에서 어느 언론기관에서 선정하는 선행 PER은 20배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우리나라 지금 FN-가이드 기준으로 12배. 미국 블룸버그 기준으로 한 30배 정도 되고요. S&P 500 일단 컨센서스 기준으로 해서 22배 정도를 만들고 있다. 이미 전고점 양상을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부담은 분명한데요.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되려면 뭐 주가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EPS가 증가하거나. 근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 EPS의 증가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EPS의 기대, 증가의 기대, 그 호라이즌 자체가 사실상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분기, 4분기 이후로 밀려있다라는 점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밸류에이션 부담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밸류에이션은 경험적인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험적으로 우리가 과연 지금 현재와 같은 유동성을 경험해 봤던 적이 있었겠느냐. 지금 현재는 과거 어느 때에도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었던 그러한 어마어마한 양의 유동성이 계속 풀려나가는 그런 유동성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멀티플, PER 12배가 과연 부담스러운 12배라는 잣대일 수 있겠느냐. 과거의 유동성 상태와 지금 현재 유동성 그리고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유동성의 양상 속에서 밸류에이션 12배를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잣대가 새로운 시장 내의 잣대가 형성되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염두에 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 다우지수가 3%가 넘는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3.15%. 주간 기준으로 6.8%의 급등이 나타났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역시 다우 중심의 대형주 중심 상승세가 나타났다라는 부분.
미국의 일자리가 사상 최대폭 증가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 근데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일자리가 250만 개가 급증을 했고 기존 전망은 750만 개가 오히려 감소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럴 부분을 크게 만회하는, 그리고 실업률도 전월 대비해서 1.4%포인트 회복하는 그런 13.3%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 예상 실업률은 마이너스 19%, 그러니까 매상 실업률은 19%였습니다. 근데 5월 달 실질 실업률이 13.3%. 결국은 봉쇄 완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일자리에 대한 복귀가 본격화되었다라는 점. 이를 놓고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악 상황은 지나갔다라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그 9주 연속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난주 일단 점차 안정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3월 말 686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200만 명대로 줄어있는 그런 상황.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실물 지표의 최악 상황은 지나갔다. 이제 바트밍 아웃을 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주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이제 이런 부분이죠. 주가 상승은 이미 V자 반등에서 여기까지 가 있고, 이제 실질적인 실물 경기는 바텀 아웃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 내에서는 밸류에이션의 갭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번 주에 시장 영향에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들은 결국은 시장 내 이미 잔존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이 부분을 그대로 긍정적인 어떤 그 투자 상황으로 계속 이끌어갈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지속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 정상화 기대감 여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FOMC 9일, 10일 현지 시간으로 개최 예정에 있죠. 유동성에 대한 시너지 효과, 경제 정상화와 경제 재가동과 유동성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유동성 시너지 효과가 상당 부분 크게 소위 말하는 시총 대형주 중심으로 다시금 지속될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방향성, 뭐 코로나 책임론도 있고요, 화웨이에 대한 어떤 그 제재도 있고요, 홍콩 인권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여부, 이 부분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근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 행보와 관련된 주요 전략일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 영향은 줄 영향 요소이긴 하지만 시장을 크게 들었다 놨다 할 그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당 부분 희박할 것이다 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백신 개발 이슈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시장 내 긍정적인 어떤 그 시장, 어떤 그 버팀목 역할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소위 말해서 시총 대형주들과 중소형주들 간의 차별화 양상, 역차별화를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핵심 배경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데,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 이로 인해서 그동안 눌려왔었던 코로나 종식 이후에나 긍정적인 어떤 그 시장에 관심을 받을 만한 업종군들이 상당 부분 빠르게 그 주가의 회복,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엔 대형주들과 중소형주 간의 역차별화 양상을 보이면서 키맞추기 장세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이 코스피는 7.5%, 코스닥은 5%, 지지난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승률의 차이가 확연하게 역차별되어져서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몰리는 그런 양상들의 주요 배경이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이냐 아니면 완전 종식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에 어떤 그 매우 중요한 크리티컬 포인트로서 시장 내 핵심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코로나 치료제 역시 우리 계속해서 그 뉴스 플로우 주목해 나가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밸류에이션의 부담 역시 이번 주 우리가 관심 이슈가 되겠는데 저는 계속 키 맞추기 양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차별화 양상이 진행이 되면서 키 맞추기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다.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과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이 지난 2, 3주 전까지는 확연하게 다른 소위 말하는 코스닥 시장은 이미 코로나 발발 이전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V자 이상의 어떤 그 시장 상승을 보였다라면 코스피 시장은 한 절반 정도밖에 오르지 못한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주 동안 이런 부분들을 다 만회해서 어느덧 코스피도 코스피 발발 이전 전 고점의 4% 정도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 거의 목전에 다 와 있는 그런 상황. 이렇다면 이제 시장 점차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씩 시장 내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유동성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가 이 부분을 크게 상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일단 FOMC 유동성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시장 내 재확인만 시연해 준다라면 시장 유동성 효과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관심 가질 만한 이벤트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뭐 중국의 수출입 지표 오늘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시 1단계 경제 정상화 돌입한다. 소위 말하는 사무실이 열고 레스토랑이 열리게 되고 잡화점이 열리게 되고 이런 부분들. 과연 코로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코로나 재확산 여부가 되겠습니다. 재확산 여부, 이 부분 주목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내일은 오펙 플러스 정기 회의에 돌입을 합니다. 이미 앞서서도 뭐 최현 앵커 간추린 뉴스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960만 배럴의 감산일지, 970만 배럴의 감산일지 내일 오펙 플러스 회의, 정례 회의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좀 주목을 해두시고요. 수요일에는 이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그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FOMC, 미국의 FOMC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점. FOMC, 뭐 잠시 후에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FOMC 회의에서 일단 유동성 지속에 대한 스탠스는 확실할 것 같다. 다만 다소간에 지금 뭐 채권 매입이랄지 어떤 그 시장으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줄여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아울러서 좀 드려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주 유동성 장세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금융시장은 V자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부터 뉴욕 증시까지 모두 강세로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 괴리감이 커질수록 오히려 시장이 또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이제 V자 반등이냐, L 반등이냐, 뭐 나이키형 반등이냐. 지금 이제 이미 금융시장은 V 반등이 확실하게 뭐 이건 기대가 아니고 V 반등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부분은 실물 경기가 최소한 L 반등이 아닌 최소한 뭐 V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이키형의 윗꼬리가 달리는 형의 조심스러운 반등. 지금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반등이 계속 나오길 바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한 가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미 금융시장은 V 반등을 해서 가격은 이렇게 좀 높이 가 있는데 실물은 아직도 바닥에 있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그 부담, 밸류에이션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데 결국 시장 내 호재, 악재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시장 내 호재는 경제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또 한 가지 있죠. 경제 지표들의 최악 상황은 이미 통과했다라는 자신감, 확신. 소위 말하는 경기가 바트밍 아웃을 했다라는 확신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악재는
미중 갈등 양상, 그리고 코로나 2차 확산 우려, 그리고 V 반등과 L 또는 나이키 반등 간에 소위 말해서 C차를 두고 나타나게 되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일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죠. 2차 확산 과연 있겠느냐? 2차 확산 조정이 있더라도 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왜냐하면 일단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응 매뉴얼이 일단 확보가 돼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치료제에 대한 개발 이슈가 지속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세 번째는 유동성, 사상 초유의 유동성이 시장에 강력한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시장 내 관심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 지표의 저점 통과 한 가지, 유동성의 신뢰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장기화, 이 부분에 대한 신뢰,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백신 또는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 결국 이 세 가지가 시장을 상당 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버텨줄 수 있는 핵심 배경이 될 것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밸류에이션에 부하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초저금리가 장기화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다 보면 PER은 당연히 레벨업 되는 것이 너무나 정당화되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12배의 PER이 15배가 된들 지금 현재 초유의 유동성 장세에서 12배가 15배의 PER로 간다 한들 그 부분 아마도 이를 놓고 밸류에이션 부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레벨업은 유동성이 지속되는 한 시장 내에서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은 이제는 대형주와 중소형주 이 부분 결국은 유동성 더하기 낙폭 과대가 맞물리게 되면서 결국은 키 맞추기 양상, 소위 말하는 아직까지 전고점에 도달하지 못한 종목군들, 못한 업종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키 맞추기 양상의 어떤 시장 전개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점. 이제는 너도 나도 아직 못 올랐다라면 이제부터 오를 수 있는 그런 시장 전개 가능성, 이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시면서 시장의 차별화가 아닌 오히려 역차별화 장세의 가능성 열어놓고 시장 대응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결국에는 IT 업종, 그리고 2차 전지, 5G 플러스, 그리고 컨텐츠, 여기에 그린 뉴딜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놔야 될 것 같고요. 정부의 3차 추경과 관련된 그린 뉴딜 분명히 생각을 해놓으시면서 포스트 코로나 당연히 대비를 해봐야 되겠다. 낙폭 과대 더하기 폭풍 수요, 이제 경제 정상화가 바로 목전에 있습니다. 폭풍 수요, 눌려왔었던 잠재 수요가 터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폭풍 수요, 결국은 경기 민감재 그리고 내구 소비재 중심으로 폭풍 수요가 나타날 가능성.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IT, 특히나 반도체와 OLED. OLED는 새로운 스마트폰 시장의 어떤 그 반등과 상당 부분 연관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5G 플러스입니다. 5G가 아니라 왜 5G 플러스냐면요, 5G와 관련된 다양한 연관 산업들을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5G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5G 플러스 업종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져나가셔야 될 것 같고, 내구 소비재에 대한 폭발 수요, 자동차도 예외일 수 없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부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약달러 랠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시장의 외국인 수급도 조금은 개선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앞으로의 외국인 수급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약달러라고 이야기를 할 여지도 있고,
거꾸로 이제 그 위안화 시장의 어떤 그 변화, 위안화의 강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 일단은 원화의 강세가 이번 주 지난주에 좀 급격하게 나타난 한때 1250원까지 갔었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제 1207원, 1208원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이 부분 결국은 환율 시장의 어떤 그 변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서 좀 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요, 외국인 수급과 상당 부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원화의 강세, 달러의 약세, 위안화의 강세, 이런 부분들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어진다라면 이때까지 계속 나가기만 했었던 외국인 수급, 이제 우리 시장을 포함한 신흥시장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점. 지난주에 외국인이 이틀 연속 큰 폭은 아니지만 순매수 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 3일과 지난 4일이었는데 수요일 목요일이었죠. 각각 2천억과 500억 원대의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들 절대 환율 시장의 변화와 동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점. 원화의 강세 양상이 지금 진행된다라면 외국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우리 시장 매수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달러의 약세, 원화의 강세, 위안화의 강세,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글로벌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FOMC 회의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 실제로 독일 그 경기 부양책, 그리고 미국 새로운 경기 부양책 나타났었고, 중국 역시 경기 부양에 대한 동조화 만들어냈고, 우리나라도 지난 2주 전이었죠.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하 나타나면서 유동성 랠리, 유동성의 확산, 제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평가. 이러다 보니까 유동성 장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겠다. 결국 이러한 유동성은 설사 우리가 모르는 혹여나 하는 악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유동성에 의한 버팀목 시장 충분히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유동성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아닌 밸류에이션에 대한 레벨업을 정당화시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그러면 유동성 장세에 여기에 외국인 수급까지 더해진다라면 연쇄적인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시장 상승의 기조에 어떤 그 기틀이 마련해 나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외국인들 관심 갖는 것들, 반도체와 5G 플러스, 그리고 자동차, 2차 전지, 엔터, 시총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 당연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 여기서 3대 추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그리고 비대면 산업에 대한 육성, 세 번째 SOC에 대한 디지털화. 결국은 이 모든 것이요, 클라우드하고요, 5G 플러스 하고요, 반도체로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산업군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5G 플러스,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주요 배경, 복합적으로, 교집합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좀 확인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FOM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지금까지 좀 여러 가지 부양책이 나온 만큼 이번 6월 FOMC에서는 좀 속도 조절이 나설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FOMC 실제로 그 미국 그리고 유로존도 마찬가지 경제 정상화 돌입하면서 실제로 고용의 빠른 회복이 나타나고 있고, 실물 경기 상당 부분 위축되어져서 오랜 기간 진행되어졌던 것이 이제 바트밍 아웃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그리고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9일과 10일 양일간 FOMC 진행이 될 그럴 예정인데요. FOMC에서 아마도 현재의 그 유동성 장세,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다만 시장에서 이제 그 고민하는 부분은 지나친 유동성을 좀 경계해 나가는 그런 모습, 서서히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점도표상에서 좀 보게 되면요. 현재 금리 동결 기조 이 부분은 아마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최근 지지난주였죠. 파월 의장 여전히 페드는 미 연준은 금리에 대해서 여유롭게 뭐 0.25이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시장 내 발현할 그런 수단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정도로 지금 현재 FOMC 그리고 미 연준 상당 부분 자신감 있는 자세로 시장 유동성 공급 의지 확고히 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현 부양 기조를 재확인하는 그런 과정 진행이 되면서 재확인한다라는 얘기는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동결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금리를 오히려 시장에서는 다소간 그 자산 매입 규모를 점차 축소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무게감이 실리게 되면서 조금 좀 시장 큰 폭은 아니지만 다소간 좀 보수적인 견지로 들어갈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크질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이미 미 연준은 자산 매입 규모를 이미 축소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이었죠.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미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 한 주간 그러니까 수요일 3월 25일도 수요일이고요. 5월 27일도 수요일, 6월 3일도 수요일 기준으로 자산 매입 규모를 통계를 내는데 3월 25일 주 5,681억 달러의 자산 매입을 늘렸습니다. 근데 5월 27일 주 600억 달러 수준으로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는데 그치는 그런 모습이었고 지난주 680억 달러 수준에 그치는 그런 모습. 매주 자산 매입 규모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 매입 규모가 오히려 줄어들어가는 점차 자산 매입을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경제 정상화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그 시장 내에서 어떤 그 금융시장의 급등이 또 나타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 괴리, 축소 진행 가능성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현재 유동성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을 결국 시장 내 매우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급격한 시장 내 통화 정책의 변화보다는 지금 현재의 금리 완화 스탠스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에 대한 재확인 과정만 이번 9일, 10일 열리게 되는 FOMC에서 거치게 된다 하더라도 시장 내 긍정적인 투자 심리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네, 네 가지 이슈를 짚고 왔는데 마지막으로 이번 주 장 전략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제가 제일 이제 그 눈여겨보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유동성 장세다라는 그런 부분 속에서 이 속에서 과연 외국인들의 유입이 이번 주 본격화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여기에 물론 다양한 주변 변수들이 움직여야 되긴 합니다만은 일단 외국인 유입이 계속되려면 환율의 1,200원 이하로 1,100원대 후반대로의 안정화 양상이 일단 시장 내에 좀 나타나 봐야 그래야 외국인들의 방향성, 유턴 방향성 결정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면서요. 결국 시장 기대와 현실 기대는 금융시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V반등을 이미 나타났고요. 현실은 아직도 바닥에서 머물고 있는 바트밍 아웃을 하고 있는 실물 경기가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새로운 밸류에이션 앳의 뉴노멀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 뉴노멀, 새로운 평형화, 새로운 평균치가 나타나게 될 텐데 이게 아마도 밸류에이션 잣대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유동성이라는 부분, 이때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었던 사상 초유의 유동성, 그 유동성에 대한 재확인, 앞으로 유동성 장기화 국면에 대한 재확인 국면이 이번
9일, 10일 FOMC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면 라는 가정하에 시장 긍정적인 방향성 앞으로 지속될 그럴 부분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는 상당 부분 치료제 이슈도 도움이 될 것이고 경기에 대한 바텀 아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유동성 확대라는 부분, 유동성 지속이라는 부분도 보탬이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이를 좀 한 군데로 모아보면 유동성과 포스트 코로나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는 그런 전략으로 자연스럽게 모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4차 산업에 대한 어떤 그 촉진 이런 부분들이 그린 뉴딜과 언택트 산업과 맞물리게 되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IT 이렇게 되면서 IT, 클라우드, 5G 플러스, 엔터테인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이런 부분들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유동성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 낙폭 회복에 대한 키 맞추기 장세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 일단 코로나 발발 이전 주가가 높았는데 지금 주가 회복의 어떤 그 퍼센테이지나 그 회복의 수준이 다른 업종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업종군, 그런 업종군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반도체랄지 OLED랄지 디스플레이랄지 이런 쪽에서 상당 부분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우리 시청자와 같이 참고해서 투자 전략에 좀 반영시키는 그런 모습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